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접경지역 개발에 대해서 군의 기본 입장, 군의 기본 대책, 지역별 관리 방향과 또 군의 환경 보존하고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군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의 기본 입장을 보면은 접경지역은 접적지역이고 유사시 작전지역, 그리고 평상시에는 군사작전 준비태세를 갖추는 지역이죠. 그래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군사작전의 필요성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가 접경지역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비군사적인 평화지대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아마도 방향일 것이다. 그리고 또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경 지역은 유사시 작전 지역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 전술이 바뀌지 않은 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접경 지역을 작전 지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접경 지역은 유사시 육상 작전 지역이다. 따라서 접경 지역에 대한 개발 보존 계획은 군의 요구 조건이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차원, 국가 차원에서 개발 환경 보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접경지역은 접적지역이자 군사작전지역이다. 그래서 평시에는 군의 작전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는 군민이 협력할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법은요, 접경지역지원특별법하고 국토기본법보다 우위라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대등한 지위다. 그래서 실제로 군사시설보호법도 이 전방지역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이 필요한 경우 규제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등급 변경, 해제, 규제 완화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통선 이북지역의 통제 보호구역인 취락지역, 안보관광지역, 통일정책추진지역, 대규모 개발 계획구역은요, 관할 부대장의 건의로 군단장이 승인을 한다면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등급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민통선 이남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취락지역, 개발 촉진지역, 기타 지역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은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죠. 작전 환경을 지금 상태를 고수하는 것에서 이제 변화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대군 불신은 커지고 민군 간 갈등은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군은 접경지역의 지리적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작전 군사시설에 미칠 영향을 잘 평가한 다음에 해당 부처,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은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군사기지의 재조정이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폐쇄 기지 철거는 한 4가지 유형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만약에 군사시설이 폐쇄된다면 해당 지역의 소득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또 인구가 감소한다. 두 번째는 시설이 폐쇄되면 납품할 품목이 감소해서 해당 지역의 상품 수요가 줄어든다. 그리고 또 군사시설 종사하는 민간인이 만약에 해고가 된다면 해당 지역의 실업률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것의 경제적인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수 효과를 통해서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시설을 폐쇄하면 단기적으로 고통이 좀 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군사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발전 속도가 낮은 지역은 크고 발전 속도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쇄된 군사시설은 교육시설, 스포츠 센터, 공장, 무역, 수송, 물류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훈련장, 통신시설 등 군사인프라는 비군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의 기본 대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선계획 후 개발로 입안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때 환경영향평가와 아울러 군사영향평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공간 이용을 위해서 사전 분석도를 작성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된다. 이것은 관할 부대보다는 국방부나 합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더 효과적이다. 이유는 군사계획과 지역계획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한 안보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종합계획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의 접경지역 관리에 미칠 영향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군사시설의 이전과 보호구역의 축소 규제 완화가 전제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보조는 사업 자체 소요되는 예산 플러스 군사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관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군사 시설의 이전에 할 때는요, 용지 확보와 예산 조달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지역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군사시설은 국가재산으로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가 없죠. 둘째,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주변 지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일부나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군사시설은 소음 발생, 사격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만은 보상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 군 주둔 부대가 지역 환경을 오염도 시킨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받는 피해는 세수 부족, 지역 개발 장애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방 교부금을 획득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은 접경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치를 재평가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요, 국가기관시설, 군용 토지로 정하는 군은 이전이 가능한 군사시설에 대한 필요한 위치, 규모를 또 요구하고 국가에서 군용지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군사시설 건설할 비용도 국가의 예산에서 조달하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군이 군사시설의 이전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 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접경지역을 지역별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인데, 군은 접경지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통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 접경지역은 중서부, 동부, 동해안 지역. 이 지역은 구역별로 경제사회,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통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자. 그래서 민통선 이북 지역은요,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므로 현행과 같이 방침을 고수하고
대신에 거주하는 취락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하고 안보관광단지 남북교류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법은 필요한 경우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등급을 완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전구역이나 준보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경지원법의 적경 지역의 개발사업, 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군사시설, 군사활동에 대한 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민통선 이남지역은요, 작전활동의 보장, 중요 군사시설의 보호, 주민의 안전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히 환경부의 민통선 이남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에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군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경지역에 대한 구역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군의 입장을 명문화하는 데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서지역 관리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중서부 지역은 개발이나 보전 사업이 군사적 영향이 적을 경우에 판단되는 방제사업, 소규모 마을 환경 개선 사업, 생태공원 조성 사업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요. 동부 지역은 남친 경로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보안 조치가 보장되는 사업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은 북한의 해상 침투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군의 환경 보전, 문화재 보전이 이제 이 역할도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미래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훼손된 자연 환경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사활동이나 군사훈련은 불가피하죠. 그래서 군의 활동은 때로는 국가의 환경 목표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군은 가능한 모든 분야에 걸쳐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환경기준 각종 이제 규정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은 환경보전 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부에는요, 환경과를 신설해서 환경지킴이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데, 환경오염 예방 방지하는 것의 중점도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오염된 환경 복원하는 활동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도 자원보전 활동을 포함한 중장기 환경 비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적경지역 종합계획의 생태계 보전, 문화유적을 발굴해서 이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환경자원이나 문화자원의 적경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자원을 조사, 발굴, 관리하는 정부의 방침을 국방부에서 이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보건, 생태계 보전, 문화유적의 조사와 관리를 위한 임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군은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적경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보전 사업에 동참해야 하는데, 군도 이런 입장을 명문화해서 환경보전 활동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환경계획을 설명하고 이행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지하수 보전 문제, 소음 경감 문제, 생물의 다양성 보전 문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주둔지 내의 환경 오염 지역을 조사, 목록화해서 정화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은 환경 보전을 할 때 지역 주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을 해야 한다. 오염 물질을 오수도 통제하고 손상된 환경을 복구해야 한다. 또 활동을 공개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역사회 차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군 종합계획의 문화유적을 조사하고 발굴 보존하는 사업도 중요하다. 특히 조사활동은 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에 대한 관리 계획도 국방부에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 내 문화재 관리 기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문화재청에 요청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종합한다면은 접경지역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적경지역 종합계획을 검토할 때
작전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건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지방정부의 관리 방안 중 접경지역의 관리 방안, 접경지역의 수질 오염, 접경지역의 장단기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